자, 보자. 네. 우리가 선생님이 뭐라 했어? 맨날 열량이란 건 뭐다? 주어진 열에너지 양이지. 네. 열량이란 건 주어진 우리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 냄비 위에 물을 넣고 가스레인지 위에다 놓고 가열을 해.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끓잖아. 그때 주어진 열에너지의 총량이 열량인 거야. 응? 그럼 열량은 뭐라 했어, 선생님이? 뭐라 했어? Q는 시멘트라 했지. C가 뭐야? 비열이지. 네. 비열 곱하기 M 질량 델타 T는 온도 변화라 했지. 네. 이게 이만큼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때 같은 편은 반대편은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아니지. 비례 관계지. 같은 편이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헷갈려요. 반대편은 뭐라 그랬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잖아. 네. 근데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고? 같은 편은 반대지. 네. 그러면 이렇게 얘는 비례고, 응? 네. 비례 관계고 이거는 뭐야? 이것들은 뭐야? 반비례 관계지? 지금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왔었죠. 너무 오랜만에 오는. 토요일 날 왔어. 토요일. 네. 저번 주에 토요일 날 왔지.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오는.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네. 그래가지고 온도 변화하고 질량은 반비례 관계야. 온도 변화하고 비열은 반비례 관계야. 선생님 말했어. 비열이란 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 했지. 그러면 비열이 크면 클수록 내가 주어진 1도를 올리는데 주어진 열량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선생님 뭐라 했어? 온도 변화가 적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냉각이 되겠지. 네. 이해됐어? 네. 비열이 작으면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이 되지. 네. 그러다 보니까 뚝배기하고 양은 냄비하고 누가 더 비열이 크다 그랬어? 뚝배기. 그렇지. 그러니까 뚝배기는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겠지. 근데 양은 냄비는 라면 끓이기 좋지.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이게 봐봐. 똑같은 열량을 줬을 때 1kg하고 2kg하고 누가 더 온도 변화가 심해? 2도요. 2kg. 거의 2도씩이니까. 아니 이 사람아. 네. 냄비를 갖다가 네. 이만한 1kg만 였어. 네. 냄비에다가. 네. 그리고 2kg 물 많이 였어. 네. 그러면 누가 똑같은 열량을 줬을 때 누가 온도 변화가 심해? 1kg. 1kg. 네. 적게 된 놈이 이렇게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야? 똑같은 열량 줬을 때. 똑같은 물이야. 반비례지. 반비례. 반비례지. 즉 봐라. 자 유제 봐봐. 유제 보면 오른쪽 그림은 물질 A, B, C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데 다음 중에서 A, B, C가 같은 물질의 경우 뭐가 같아? 자, 네.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지. 네. 근데 같은 열량을 줬다 했어. 응? 네. 같은 물질이라 했어. 물질의 특성이 비열이 같겠지. 그러면 질량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야? 같은 편이면 무슨 관계라 했어? 비례관계. 헷갈리네. 반대편이 비례라 했잖아. 같은 놈은 반비례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적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자 ABC에서 그 그림에서 그래프에서 누가 온도 변화가 커 시간에 따라 A가 제일 크지. 네. 그 다음 B, C지. 네. 그러면 질량이 가장 큰 거는 어떤 거야? 반비례하니까. C. 그렇지. 이해됐어?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봐라. 뭐가 일정하대? 질량이 일정하대. 네. 같은 물질이래. 다른 물질이래. 응? 네. 그러면 같은 열량을 줬대. 그러면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렇지. 이해됐지? 선생님 말했잖아. 비열이 크면 어떤 물질 1kg에 1도씨 올리는데 열량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되고 천천히 냉각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AB의 봐라. 오른쪽 그림에서 보자. 이 유제 2번 봐봐. 같은 물질, 이거는 또 이거네? 일본이네? 네. 일본이네? 네. 2번도 일본이네? 열량이 같아. 같은 열량을 줬대. 응? 네. 같은 열량 구했을 때 같은 물질이래 또. 그럼 비열이 같겠지. 네. 그러면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이지. 네. 근데 야 이때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 물어봤지. 네. 질량비가 AB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 물어봤지. 네. 근데 A는 온도 변화가 얼마나 됐어? A 70. 10에서 70이 됐잖아. 60도잖아. 네. 그리고 얘는 B는 얼마야? 10에서 30이니까 20 변했지. 네. 그러면 보자. 이때 자 그러면 열량 같았어. 같은 물질이니까 비열 같아. 네. 물질의 특성이라 있지. 비열은 뭐야? 물이면 얼마, 식용유면 얼마 딱딱 정해져 있다 했지. 같은 물질이니까 열량하고 비열이 같아. 그러면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비례고 반비례. 헷갈린다. 반대편이니까. 아니 같은 편은 반비례고 반대편은 뭐라 했어, 선생님? 비례. 비례라 했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반비례지. 근데 자 여기서 A, B가 온도 변화가 얼마야? A 얼마나 60대 20이지. 1대 3. 3대 1이지. 근데 질량은 무슨 관계가 있어? 온도 변화하고 반비례한 데 있지. 네. 따라서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3. 이해됐어요? 네. 자, 너 이걸 제대로 명심해야 돼. 열량은 뭐라 했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야. 근데 반대편은 무슨 관계? 비례. 그렇지. 같은 거는 반비례. 같은 편은 반비례야. 그러니까 같은 열량을 줬대. 열량이 일정하지. 그리고 같은 물질이래. 그럼 비열이 일정하지. 그러면 나머지 질량과 온도 변화는 같은 편이니까 무슨 관계? 같은 편이니까 반비례. 그렇지. 이해됐어? 네. 그리고 열량하고 질량이 일정하대. 네. 그럼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같은 편이니까. 반비례. 그렇지. 비열이 크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 온도 변화가 적다 그랬어. 천천히 가야 되고 천천히 냉각이 된다 했어. 이해됐어요? 네. 이제 좀 잡히냐? 네. 그럼 보자. 유형 2번.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해. 네. 그러면 열이 이동하지. 네. 열 에너지가 이동하지. 어디서 어디로? 공원에서 저으로. 그렇지.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해야 돼. 네. 이때 이동한 열 에너지의 총량이 열량인 거야. 그러면 이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하고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하고는 어떻다? 잃은 열량하고 네.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어떻다? 같다? 그렇지. 같다 맞지? 고스란히 얘가 얘로 가잖아.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동한다? 열 에너지가 그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지. 그러면 이 상태를 뭐라 그래? 온도가 같아졌으니까 열 평형 상태라고 했죠. 네. 이해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보자. 자, 이때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하는 경우 A, B가 같은 물질이야. 그러면 A, B가 같은 물질이야. 네. 그럼 어떻게 돼? 야, A, B가 같은 물질이래. 첫 번째. A, B가 같은 물질이래. 그러면 이때 선생님 뭐라 했어? 이게 나왔잖아.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하고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어떻다? 같다. 같다 그랬잖아. 선생님.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열량이 같지. 열량이 같을 거 아니야.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하고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하고 똑같잖아. 그리고 같은 물질이래. 네. 그러면 뭐가 같아? 같은 물질이면 뭐가 같아? 비열. 그렇지.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니까. 따라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잖아. 네. 그러면 열량이 같아. 네. 그리고 비열이 같아. 그것도 질량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렇지.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생각을 해봐.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이 있었어. 둘은 물로 물질 종류가 같지. 근데 얘를 섞어놨어. 그러면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뭐가 이동해? 열이 이동하겠지. 그래갖고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한단 말이야. 이때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 이해됐어? 네. 당연히 물을 끓일 때 똑같은 열을 줄 때 1kg하고 2kg하고 누가 더 온도 변화가 커? 물이 양이 적은 놈이 1kg가 낫죠. 그렇지. 그러니까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 이해됐어? 네. 그러면 따라서 질량이 적은 놈이 온도 변화가 크겠지. 네. 그럼 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질량이 같대. 질량이 같대. 질량이 같대. 그러면 열량은 뭐니?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뭐니? 온도 변화지. 네. 같은 열량을 주고 질량이 같대. 그러면 비열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비례. 응? 에?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 아니, 외우려고 하지 말고 봐. 선생님 뭐라 했어? 비열이 크다는 거는 뭐라 했어? 어떤 물질을 1kg을 1도씨 올린데 열량이 많이 필요하지. 네. 그러면 얘는 열량을 많이 줘야 되니까 온도 변화가 어떻다? 적은 거야. 네. 비열이 크면 천천히 가열, 천천히 냉각된다 했잖아. 몇 번을 말해, 선생님이. 비열이 작으면 빨리 가열, 빨리 냉각된다 그랬잖아. 네. 비열은 뚝배기하고 양은냄비 중에 뚝배기가 크니까 뚝배기는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찌개를 끓이고, 그리고
비열이 작은 양은 냄비는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냉각되니까 온도 변화가 크니까 라면을 끓인다 했잖아. 그렇게 외우려고 너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하고 진규야 말을 해.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보자. 유제 3번을 보자. 그림은 20도씨의 물체 A에 80도씨의 물체 B를 접촉하였을 때 그러면 야 B가 80도고 A가 20도니까 B에서 A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겠지. 네. 그런데 그리고 그림 나는 80도씨의 물체 B에 20도씨의 물체 C를 접촉했을 때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나타냈다. A, B, C가 같은 물질일 경우 질량은 누가 제일 크냐 물어봤지. 같은 물질이면 뭐가 일정해? 비열이 일정하지. 그러니까 질량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지. 그러면 질량이 누가 온도 변화가 제일 커 지금? 야 A는 온도 변화 몇 도야? A요? 가- 80. A가 어떤 거냐? A 20도. 그래. B는 얼마야? 80도. B는 온도 변화 얼마야? B는 20. B가 어떤 거냐? 여기 B 있잖아. 네. 40이요. 40이지. 네. 그리고 자 그러면 B하고 C 중에서 B하고 C에서는 누가 더 큰 거야? B요. B는 20도 변했잖아. 네. C는 40도면. 그렇지. 그러면 질량하고 온도 변하고 서로 반비례하니까 누가 제일 질량이 적어? 봐봐. 이렇게 보면 돼. 뭐로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 온도 변화는 누가? 봐봐. 40도 대 A, B, C야. 네. 40도 대 20도 대 40도지. 네. A, B는 근데 20도 대 얘는 얼마야? 40도니까 야 얘가 같다고 놓고 보면 그럼 얘가 40으로 하면 40도 대 80도지. 네. 그럼 누가 온도 변화가 제일 적어? 이렇게 크잖아. 네. 그러면 질량은 반비례하니까 누가 제일 크냐? 저 뭐야? A 2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여기서는 가에서는 얘가 20도 변하고 얘가 40도 변했지. 근데 나에서는 얘가 20도 변하고 얘가 40도 변했지. 그럼 맞춰줘. 40도. 2배를 곱해줘. 그럼 얘는 40도가 변하면 얘는 몇 도가 변해야 돼? 2배니까. 80도. 그래. 그럼 누가 온도 변화가 제일 커? C가 제일 크지. 네. 근데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니까 질량은 누가 제일 크냐? A요. 그렇지. 낮은 거. A, B, C가 크지? 네. 이해됐어?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질량이 같대. 네. 그럼 비열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같은 편이니까 비례. 너 왜 반비례. 생각을 해라 했잖아. 생각을 선생님. 네. 아니 진규야, 선생님 맨날 뭐라 그랬어?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어떻다? 천천히 가야 되고 천천히 냉각된다 했잖아. 네. 온도 변화가 적은 거지. 그리고 비열이 작으면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냉각되니까 비열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야. 아니면 같은 편에 있으니까 같은 편은 반비례고 반대편은 비례라 했지. 그러면 질량이 같으니까 그러면 이때 비열은 비열을 비교해. 그러면
질량이 같으니까 또 똑같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20도, 40도, 80도가 되지. 네. 그럼 비열은 누가 제일 큰가? A, 반비례니까. B, C, 이해됐지? 반비례니까. 같은 물질일 때는 비열이 일정하니까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야. 네. 어? 네. 같은 질량이 같으면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야. 그러면 얘가 온도 변화가 20, 40, 20, 40이니까 얘를 40으로 맞춰. 그럼 얘가 40, 80이 되니까 온도 변화는 A, B, C 순이야. 어? 네. 그러면 질량은 반비례니까 A가 제일 크고 B가 이렇게 되지. 비열은. 네. 비열도. 네. 이해됐어? 네. 이제 좀 너 그때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숙제 해왔어 안 했어? 숙제 그저 안 하는 건데. 아휴 진짜. 에이 숙제가 할머니. 응? 할머니. 아왜 시간이 없어 이 사람아 빨리. 아니 제가 어제 할머니거든요. 근데 수학생이 3시간 동안 계속 뭘 하라는 거예요. 못했어요. 지금 할게요. 이거 하나만 풀어. 네. 진짜 큰일 났네. 실번 잡아라.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로 인해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지. 해류풍은 낮에는 해가 떠 있으니까 뭐가 묻어 있어? 그렇지. 그다음 밤에는 반대로 유풍. 그래. 아, 그러니까 뭐냐면 낮에는 누가 더 가열돼? 육지와 바다 중에서 해가 떠 있으니까 바다? 아니, 누가 더 육지가 온도가 더 높지. 비열이 작잖아. 물하고 모래 중에서 누가 더 비열이 커? 물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비열이 작은 모래가 육지 쪽이 빨리 가야 되지. 그럼 육지 쪽은 뭐냐? 상승 기류니까 저기압이 형성된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기 기압하고 기온은 반대란 말이야. 네. 그러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지. 네. 그러니까 바다가 고기압이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지. 네.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니까 해풍이지. 풍향은. 네. 이해됐어? 네. 그리고 밤에는 낮에는 해풍이 불면 밤에는 뭐가 분다? 유풍. 그렇지. 이거 보여줘 어때요? 신발 벗는 건 아니야. 네. 들어오거라. 다른 거 질문할 거 없어? 네. 이제 책을 펴세요. 네. 자, 보자. 이제 102페이지 보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 입자의 운동이 있는데, 봐라. 입자라는 거는 뭐냐? 알갱이야.
아무리 작아도 부피나 질량을 가진 알게인을 말해. 우리가 뭐 원자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하는데 원자 쪼개져. 응? 뭐 원자핵과 전자로, 또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근데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를 그랬잖아. 우선. 그러면 원자가 2개 이상 모이면 뭐가 되냐? 분자가 돼. 그리고 특히나 기체는 분자 상태로 있어. 그리고 분자가 모여서 뭐 원소가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분자보다는 원소가 더 커. 그리고 원소가 모여서 물질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이 고체 입자로 돼 있어. 액체도 입자로 돼 있어. 기체도 입자로 돼 있어. 근데 고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입자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열 에너지를 얻지. 네. 그러면 이게 열 에너지가 열을 받으면 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지. 이해됐어? 근데 이때 이제 입자의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확산 현상하고 증발 현상이 있어. 확산은 뭐야? 퍼져나가는 거야.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서 누가 방구를 뀌었어. 그럼 교실 전체 방구 냄새가 이제 전체에서 나는 거지. 이것도 확산이야. 퍼져나가는 거.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해갖고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야. 확산 현상을 보자.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가 운동해갖고 퍼져나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잉크방울 갖다가 물에다 떨어뜨리지. 제일 처음에는 점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야. 이것도 확산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냉면 먹을 때 뭘 줘? 식초하고 겨자를 주지. 그러면 식초를 뿌리면 좀 있으면 전체에서 신맛이 나는 거야. 이것도 확산이야. 근데 첫 번째 확산 현상도 뭐다? 누가 운동하는 거다? 물질은 입자가 운동하는 거야. 네. 자, 입자 운동이라는 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야. 입자는 고체 안 움직인 것 같지? 근데 움직여. 제자리에서 진동을 해.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그러니까 입자가 끊임없이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해서 운동해서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 입자는 정지 아니다. 네.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 네. 고체도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체를 이루는 입자도 제자리에서 진동을 한다. 그리고 이 입자가 운동한다는 증거가 뭐가 있어? 금방 말한 확산하고 뭐가 있어? 증발이 있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때 확산이란 게 뭐냐? 확산이 퍼져나가는 거야. 즉, 입자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해갖고 모든 방향으로 운동해갖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거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 그래? 확산이라고 했지. 근데 확산은 고체에서는 안 일어나지. 잘 안 일어나지. 누구에서 일어나? 어떤 물질의 상태에서? 고체는 안 일어난다 했죠, 거의. 확산이. 야! 액체나 기체에서. 기체에서 확산이 일어나지. 액체나 기체에서 확산이 일어나. 돌에다가
잉크방울 떨어뜨렸어. 근데 퍼져나가? 아니잖아. 뭐 액체에다가 우리가 그랬잖아.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리지. 옛날에 제일 처음에는 한 점이었다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퍼져갖고 파란색을 띠게 되잖아. 확산이잖아. 그리고 뭐 이 향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뿌렸어. 그럼 이 향수 냄새가 교실에 전체에 퍼지잖아. 그럼 확산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난다? 액체나 기체에서 많이 일어나구나. 알 수 있지? 네. 이해됐지? 그래서 액체나 기체의 확산이라고 그래. 첫 번째 봐라. 액체에서 확산은 봐라. 아까 좀 말했지? 냉면에다가 식초를 뿌렸어. 아니면 잉크 입자를 갖다 떨어뜨렸어.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잉크색으로 변하게 되지. 왜? 잉크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물속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 방 안에 전체에 향수 냄새가 나지. 왜? 향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 준 거야? 안 준 거예요? 쥐가 스스로 입자 운동을 해가지고 퍼져나가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옆에 플러스 강의 1번 봐봐. 자, 입자 운동의 증거가 되는 현상. 야, 뜨거운 후라이팬에 버터가 녹는다. 이건 뭐야? 이거는 확산이 아니야. 확산이나 증발이 아니야. 열에 의해서 고체에서 뭘로 변하는 거야? 액체로 변하는 거야. 그냥 상태 변화야. 그리고 난로 주위가 따뜻하다. 이거는 뭐야? 복사에 의한 현상이야. 그러니까 입자 운동의 증거는 아니다. 입자 운동의 증거는 뭐가 있어? 확산하고 증발이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확산이 잘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확산이 잘 일어나려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야 되니까 뭐라 했어, 선생님? 자, 봐봐. 입자의 질량은 무거울수록 가벼울수록? 무거울수록. 가벼울수록. 당연하지. 질량이 적을수록 가벼우니까 잘 운동할 거야. 네. 그 다음 물질 상태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누가 제일 활발한 확산이 잘 일어날까? 고체는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입자들이 묶여있단 말이야. 완전히 그냥 제자리에서 묶여갖고 진동만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방해가 심해. 그러니까 입자가 운동할 수가 없어. 액체 아닐까? 이렇게 고체보다는 액체에서. 그리고 액체는 이제 좀 자유스럽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어. 기체는 아예 지 맘대로 움직이잖아. 이 결합이 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확산이 잘 일어나겠지. 그리고 자, 물질 상태가 고체일 때가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 그리고 일어나는 곳이 고체에서는 안 일어난다 했지. 네. 이제 입자가 고체 입자냐, 액체 입자냐, 기체 입자냐 그 중에서 운동이 누가 제일 활발해? 기체가. 그러니까 기체가 제일 잘 퍼지지. 네. 일어나는 곳은 액체보다는 기체보다는 진공. 진공은 뭐야? 방해가 없잖아. 아예 방해가 없으니까 제일 잘 퍼져. 이해됐어? 네. 그리고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물 입자의 운동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지. 그럼 이 잉크 입자만 운동하는 게 아니야. 뭣도 운동한다? 물 입자도 운동하는 거야. 물 입자. 이해됐어? 그 다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 확산 현상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확산 현상. 현상이 뭐가 있을까? 자, 선생님 첫 번째 봐라. 자, 목양을
전자모기향을 피워 모기를 쫓지. 네. 그러면 이제 전자모기향 냄새가 나지. 그리고 마약 탐지견이 뭘로 마약을 찾아? 냄새. 냄새도 확산이 되잖아. 그리고 방 안에 방향제를 뿌려두면 좋은 향기가 나지. 네. 이거 세 개는 기체에서의 확산이야. 이 세 개는. 이 세 개는 봐봐. 이 세 개. 처음 세 개. 전기 모기향, 마약 탐지견, 방 안의 방향제. 근데 네 번째, 냉면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국물 전체가 신맛이 나지. 액체에서 확산이야. 빵가게나 꽃가게를 지나가면 가게 밖에서도 빵 냄새나 꽃향기가 나는 거야. 또 얘는 액체야, 기체야. 빵이요? 빵 냄새나든지 꽃 냄새나. 액체요. 기체. 기체지 당연히. 생각을 해라고. 야, 냄새는 기체에서 퍼지는 거지. 네. 이해됐어? 네네. 그리고 따뜻한 물에 티백을 넣으면 차가 우러나오고 고르게 퍼져나갔지. 그럼 얘는 액체야, 기체야? 뭐가요? 따뜻한 물에 녹차 티백을 넣었어. 네. 그래갖고 이 녹차 맛이 우러나오잖아. 네. 이거는 액체야, 기체야? 확산이. 기체요. 액체. 알고. 당연하지? 네. 그 다음 이제 증발 현상을 보자. 증발 현상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뭐야?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니까 뭐야? 기화다, 기화. 기체화되는 거니까 기화야. 네. 자, 증발이란 건 자, 뭐야? 증발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난다? 액체 내부에서는 일어나는 게 아니야.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 표면에서만 일어나. 가지고 표면에서, 액체 표면에서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야. 이해됐지? 이게 이거하고 좀 다른 게 뭐야? 얘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가해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서만 일어나? 표면에서만 일어나. 근데 끓음은 있어. 끓음은 열 에너지를 가했단 말이야. 네. 우리가 물을 끓이잖아. 네. 그러면 표면에서뿐만 아니라 뭐에서도 일어난다.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물이 볼복복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야. 왜? 갑자기 액체에서 기체로 부피가 증가해 보니까 이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야. 얘는 표면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를 가해줬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기화가 일어나는 거야. 얘도 기화는 기화야. 그러니까 물이 안에서 갑자기 부피를 팽창하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되니까 막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지. 이해됐어? 네. 근데 얘는 표면에서만 열 에너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만 일어나? 표면에서만. 액체 표면에서만. 이해됐어? 가지고 첫 번째 아세톤의 증발이 있지. 아세톤을 떨어뜨리면 거름종이가 아세톤은 또 기화가 잘 되지. 그러니까 우리 아세톤이라는 건 뭐냐면 손톱 지울 때 쓰는 거 있지. 알았어? 이거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거. 그거 얘를 거름종이에다 떨어뜨려 놓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아세톤은 증발이 잘 되지. 응? 그러다 보니까 거름종이의 무게가 어떻게 돼? 가벼워져, 무거워져? 가벼우죠. 그렇지. 날아가 버리니까 가벼워지지. 네. 이해됐어?
액체 아세톤이 기체가 되면서 아세톤 입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야. 그 다음 우리 주변에서 증발 현상 있지? 네. 우리 주변에 증발 현상은 뭐가 있어? 야, 물컵에다가 물을 놔뒀어.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물컵에 있는 물이 어떻다? 없어져. 없어져. 왜? 뭐가 일어났습니까? 증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옛날에는 가습기가 있었잖아. 네. 근데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는 가습기가 없잖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어떤 짓을 해? 자기 전에 바닥에다가 네모방 바닥에다가 물을 뿌려놔. 네. 그러면 자동 가습기가 되잖아.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막 난로 때우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건조하니까 물을 뿌려놔죠. 그러면 얘가 증발하면서 가습기 역할을 하니까 건조하지 않지. 그런 식으로. 그것도 다 뭐야? 증발이잖아.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젖은 빨래가 마르지. 이것도 물이 증발해 버렸으니까 마르는 거야. 그리고 물걸레로 닦아둔 교실이 좀 있으면 말라버리지. 이것도 증발이고, 손등에 우리가 알코올을 갖다 뿌려놓지.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시원해지면서 알코올이 뭐 해버려? 내 여기에 있는 몸에 있는 열을 갖다가 빼앗아가. 그러면서 손등이 시원해지지. 네. 그러면서 지는 증발해버린다. 이해됐어? 그리고 오징어나 고추 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건조를 거치지. 건조 왜? 오래 보관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나 고추를 오래 보관하는 게 말리는 것도 증발이지. 수분기를 빼는 거잖아. 그리고 잠자리의 머리맡에 자릿기를 놓아놓으면 밤새 물이 증발하여 방 안에 습도를 조절한다. 자릿기란 게 뭐야? 새벽에 목마를까봐 머리맡에다가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놓는 거. 그게 자릿기야. 그러면 얘도 증발해가지고 방 안에 습도를 조절하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 봐라. 자, 주의소에서 라이터를 사용하면 돼, 안 돼? 화학이 언급이라고 적어져 있지, 주의소는. 왜? 이 휘발유가 증발을 잘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가 공중에 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거 잘못 붙이면 빵 터져버리지. 그러니까 3번 봐봐. 4번 봐봐. 주유소에서 라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까닭. 자, 바닥에 떨어진 기름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증발한다. 기체 상태의 기름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여 공기 중으로 확산이 돼. 그러면 이때 공기 중에 기름 입자가 있기 때문에 라이터를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증발과 끓음 둘 다 기화가 있어. 증발하고 끓으면 둘 다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야. 근데 봐라. 증발하고 끓으면 공통점은 뭐야?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기화야, 둘 다. 근데 증발은 열 에너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만 일어나? 액체 표면에서만. 근데 끓으면 뭐야? 액체 전체에서 일어나지. 표면과 내부에서. 발생 온도는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고, 끓으면 뭐야? 액체가 끓기 시작한 온도에서만 일어나지. 이해됐어?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 빨래 마를 때 생각해봐. 빨래 마를 때, 빨래가 언제 잘 말라? 온도가 높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그 다음, 습도가 어떻게 돼? 적을 때. 건조한 날씨일 때. 습도가 높으면 습하고, 습도가 낮으면 뭐야? 건조하지. 습도가 낮을 때, 건조할 때,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적을 때, 건조할 때, 잘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표면적이, 빨래를 뭉쳐놓는 것보다 빨래를 펴놓은 게 더 잘 맞는다. 표면적이 넓을수록.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빨래 마른, 증발이 잘 일어나는 거, 빨래 마른 거 생각하면 돼. 넘겨. 자, 입자 운동 보자. 입자 운동 보면,
자, 입자 운동에 A가 뭐가 있다고? 두 개가 있어. 확산하고 뭐가 있다고? 신발. 그렇지.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실험 1 잉크의 확산은 페트리 접시에 물 반 정도 넣는다. 과정 1에 페트리 접시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고 잉크의 모습을 관찰한다. 그랬더니 물 전체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잉크색으로 변하지. 왜? 잉크를 떨어뜨린 지점을 중심으로 잉크가 사방으로 입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액체에서의 확산이고, 그 다음 옆에 실험 2는 봐라. 향수의 확산이야. 향수의. 학급 구성원들은 자리에서 눈을 감는다. 그리고 향수병을 가진 사람은 교실의 한 지점에서 향수를 뿌려 눈을 감은 사람들은 향수 냄새를 맡은 뒤 즉시 손을 든다. 그러면 향수를 뿌린 점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차례대로 손을 든다. 왜? 향수를 뿌린 지점을 중심으로 향수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실험의 아세톤의 증발도 입자의 운동이야. 근데 전자점을 위해 거름종이를 갖다가 올린 페트리 접시를 놓고 0점을 맞춘다. 거름종이에 아세톤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질량 변화를 관찰하니까 3g이 나왔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세톤이 점점 마르면서 전자저울의 숫자가 작아지면서 0이 되지. 왜? 아세톤이 스스로 운동하여 지금 액체에서 기체로 변했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주위에 아세톤 냄새가 나는 까닭은 뭐야? 이거는 확산이겠지. 이해됐죠? 넘깁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110페이지에 물질의 상태 변화 봅시다. 상태 변화 봅시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있지. 뭐가 있어? 고체, 액체, 기체가 있지. 고체 입자 운동해야 안 해? 뭐야? 고체 입자 운동해야 안 해? 해요. 그렇지. 근데 안 선생님이 느낄 뿐. 제자리에서 진동하지. 진동해갖고 우리가 그 진동을 못 느낄 뿐이지. 진동한다겠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자, 그래서 고체를 냉각시키지. 온도를 낮춰. 그럼 분자 운동이, 입자 운동이 줄어들어. 그러다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입자 운동이 멈춰버려. 그러면 마이너스 273도 이하로 내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를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야. 절대 온도. 이해됐어? 그러면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뭘로 구분할 수 있냐? 뭐가 있어? 고체, 액체, 기체가 있잖아.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단 말이야. 고액이야. 그러면 첫 번째, 물질의 상태에 따른 특징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정신 차려. 잠 왔어? 야, 너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잠이 오냐? 물질에 너 또 왜 다쳤냐? 왜? 피고하다가 또 세 가지 상태의 특징 보자. 손이 잡줄였어? 너 아직도 수행평가 안 나왔어? 수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자.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물질의 상태에 따른 특징. 첫 번째, 고체는 뭣도 일정하다?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도,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도 일정하다. 근데 액체는 모양은 어떻게 돼? 담는 그릇에 따라 변해버려요. 그렇죠? 이런 둥그런 데다 담으면 둥그레지지. 네모난 데다 담으면 어떻게 돼? 네모나지죠. 근데 야, 고체는
어디 담아도 원래 모양이잖아. 네. 그렇지. 모양과 부피가 일정해, 고체는. 근데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틀려져. 그러나 부피는 변해 안 되네. 액체는 압축이 안 돼. 거의 압축이 안 되네. 그러니까 모양은 변하고 부피는 일정하다. 근데 기체는 모양도 변하고 부피도 네요. 변해. 왜? 압축이 돼. 이게 뭐냐면 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체는 너무나 입자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세. 갖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지 이것들이 결합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돼. 그러다 보니까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한 거야. 근데 액체는 약간의 고체보다는 약간 이 결합은 유지되는데 약간 멀리 떨어져 갖고 약간 자유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변할 수 있는데 부피는 일정한 거야. 근데 기체는 이 결합이 끊어져 버린 거야.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잖아. 빈 공간과 입자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압축을 하면 압력을 주면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부피가 변하는 거야. 이해됐어? 모양도 변하고 기체는 부피도 변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체는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해. 네. 네. 근데 액체는 모양은 담는 그릇에 따라 변해. 근데 부피는 일정한 거야. 근데 기체는 모양도 변하고 부피도 변해. 그리고 성질은 고체는 어떻게 돼? 단단하지. 네. 액체나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지. 야, 액체는 흘러가잖아. 선생님, 기체도요? 야, 기체가 뭐냐? 공기의 이동이, 기체인 공기의 이동이 뭐야? 바람이잖아. 바람이 불어오잖아. 그러면 기체가 흘러가는 거야. 이해됐어? 네. 이렇게 기체나 액체는 흘러가는 성질이 있고, 고체는 딱딱하잖아. 모양도 변하지 않지. 그리고 고체는 압축이 돼야 돼. 네. 액체는 조금은 되는데 거의 압축이 안 돼. 네. 근데 기체는 압축이 돼야 안 돼. 압축이 돼요. 그렇지. 왜? 빈 공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입자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이해됐니? 압력하면. 네. 그리고 고체는 뭐가 있어? 얼음, 플라스틱, 나무, 돌, 철, 소금 등이 있지. 그리고 액체는 물, 주스, 우유, 간장, 식초, 식용유 등이 있지. 기체는 뭐 있어? 수증기,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이 있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물질의 상태에 따라 특징이 다른 까다. 뭐야?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입자 사이의 상대적 거리, 입자의 배열의 불규칙한 정도, 입자의 운동성이 다르기 때문이야. 즉, 옆에 보자. 야, 입자하고 입자 사이에는 뭐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있지. 이게 이 고체는 이 잡아당기는 힘이 제일 세.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가 결합이 유지되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액체는 이 결합이 좀 약해져. 그리고 약간 자유스럽게 움직여. 이게 인력은 존재해. 인력은 있어. 근데 기체는 이 결합이 끊어져 버리지. 기체가 지 마음대로 움직여. 거의 인력이 작용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는 인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거야. 끌어당기는 힘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액체는 고체보다는 약하게 작용하는 거야. 기체는 이 결합이 끊어졌으니까 거의 인력이 작용해야 안 해. 해요. 안 하지. 안 하니까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근데 가루 물질의 상태. 선생님, 고체여도 소금 같은 경우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잖아요. 고체여도 가루 같은 경우는
담는 데다 모양은 변할 수 있어. 봐라. 가로 물질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흘러내림으로 액체의 성질을 지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가로 물질의 알갱이 하나하나는 모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야, 크게 보면 모양이 변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입자를 보면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고체는. 이해됐어? 근데 왜, 그러면 3번 봐봐. 왜 기체 물질은 모양과 부피가 쉽게 변할까? 자, 봐라. 기체 상태일 때는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채우지. 즉, 결합과 결합이 끊어져 갖고 지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그러면 입자하고 빈 공간이 많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가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부피가 변화버리는 거야.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이해됐어? 기체 상태는 입자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여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또한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입자 사이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쉽게 변하고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쉽게 변한다. 그러면 2번 봐봐.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 보자. 자, 고체일 때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따닥따닥 붙어있지. 그리고 인력이 가장 세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지. 운동이 제일 적지. 그럼 보자. 근데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별, 야, 원자나 분자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표현하기에 입자 모형을 이용한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으로 이용하여 나타낸 거야. 그럼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모형과 특징 봐봐. 고체는 야, 따닥따닥 너무 붙어있지. 인력이 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동은 하긴 하는데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지. 매우 둔하게 운동하지. 입자 배열은 규칙적이야, 불규칙적이야? 고체가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 멀어? 매우 가깝지. 입자 사이 끌어당기는 힘이 세니까. 이해됐어? 근데 액체는 입자 사이의 결합은 유지되지만 약간 자유스럽게 움직인다 했지. 이게 느슨해 돼갖고 비교적 입자의 운동성은 비교적 활발하게 운동하지.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이야. 그래도 입자 사이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편이야. 근데 기체는 이 결합이 끊어졌다 했지.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 했지.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성은 어떻다? 매우 활발하지. 그리고 입자 배열은 뭐다? 매우 불규칙하고. 입자하고 입자 사이 거리는 매우 멀다. 그렇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숙제 한 장 내줄게. 그리고 저번에 안 풀어온 거 있잖아. 한 장 마저 풀어와.